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A닷 영어학원 안산선부점 이명현 원장쌤이에요. 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예비 중2 그리고 또 예비 중3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내가 왜 문법 그리고 단어 이런 부분들을 고등학교 가서 배워도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더 정확하게 방향과 목적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길지 않은 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될 거고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친구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들만 담아줄 테니까 딱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집중해서 들어주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쌤이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단어 구조, 우리가 왜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주제로 잡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진행하는 데 앞서가지고 우리 목록을 보면 먼저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과 어떤 중학교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흔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중학교 내신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은 어떻게 대비하는 게 맞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 비내신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내는 게 맞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4가지 순서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처음에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친구들, 어떤 우리 공통된 생각이 뭘까를 먼저 좀 살펴보면 영어보다는 국어 수학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을 거고, 그 다음에 영어 실력이 과연 필요할까? 어차피 암기로 해결이 되는데 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암기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얘기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변에 있는 뭐 학원이나 친구들한테 많이 듣기도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해도 절대 듣지 않아 라는 얘기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어요. 쌤이 이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답을 해주자고 하면 일단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영어보다 국어 수학이 더 중요한 거 맞아요. 왜? 결국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수학이랑 국어가 영어보다 좀 더 공부해야 될 양 자체가 많아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 수학에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굳이 영어 실력이 필요할까? 네, 필요해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암기를 해결할 수 있어. 위에 있는 질문이랑 연관된 얘기인데 맞아요,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암기로만 내신 시험을 봐도 여러분이 원하는 90점 이상, 100점, A라는 등급 충분히 거머쥘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학교까지만 가능해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고등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돼. 맞아요. 늦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요, 결국은 고등학교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동안에 내신은 거의 버려지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확률 자체나 어떤 바운더리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서 정해진 몇 군데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중학교 내신은 과연 그럼 내가 어떻게 대비해왔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거를 뒤에 가서 고등학교 내신이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쌤이 좀 비교를 해주고 싶은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쌤이 내신을 대비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그냥 첫 번째 편한 방법 뭐냐? 외우면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학원에 우리 A단 영어학원이 아닌 다른 데를 가면 거의 문법이라던가 어떤 영어 단어라던가 이런 거에다가 굉장히 많은 힘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은 해주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라고 하면 그냥 계속 써보고요, 빈칸을 계속 채워넣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암기하는 그런 류의 어떤 내신 준비만 시작해요. 근데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점수가 나와요. 그럼 쌤이 이거를 대체 왜 하려고 하냐? 아까도 말했지만 뒤에서 고등학교 과정이랑 비교를 해줄 건데, 우리가 암기를 해서 점수가 나오는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쌤이 말해주고 싶은 포인트인데, 우리가 첫 번째 중학교 내신의 시험 유형에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빈칸을 뚫어놨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요거는 학원에서 준비해준 시험 자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빈칸에 들어갈 게 You don't have to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었는데, 우리가 보면 3번 중요한 문장이에요 라고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들어가서 정답이 나왔어요. 아마 이거를 보고는 예비 중3 친구들은 맞아, 작년에 이랬지라고 생각할 거고,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예비 중1 또는 예비 중2 친구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봐볼까요? 또 다른 것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A라는 부분에 정답을 보니까 얼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준비해준 자료에 보니까 얼더라는 곳에 밑줄이 쳐져서 이게 중요하다고 표시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뒤에 보게 될 지문들도 다 똑같아요. 거의 내가 그냥 시험 유형 자체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걸 꼼꼼히 공부만 해놨다 그럼 다 맞힐 수 있는 유형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A, B, C 이렇게 들어갈 때를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A에 들어갈 거 뭐냐라고 찾아보니까 여기 for example이라는 애가 떡하니 있어요. 그럼 B에 들어갈 건 뭘까라고 딱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do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는 애가 여기 들어가서 이미 3번으로 정답이 결정된 상황에서 결국은 C에 들어갈 때를 찾아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to, TO의 to라고 하는 게 여기 그대로 있어가지고 3번이 정답이 되고 끝나요. 오케이? 너무 쉽죠? 뒤에 보게 될 것들도 사실 선생님이 더 길어질까봐 얘기는 안 하지만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 hot search, 여기 search for, 여기 보면 search for 나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4번이 정답인데 head search라고 했죠.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head search for 여기 1번이 보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쌤이 다른 걸 얘기했는데 여튼간에 똑같은 거였다는 거지.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학교에 이 뒤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중학교에서 외워도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암기를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inconvenience라고 해서 여기 in이란 in이 붙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convenience라고 해서 in이 없어요. 그래서 다르구나, in 빠졌구나 찍으면 끝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중학교 때까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변형 없고 대부분 지문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외우면 정답이 나온다. 그럼 두 번째, 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 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양에 있어요. 양. 우리 평균 이 근처에 있는 중학교, 시국, 원구, 원일, 석수, 선부 등등등의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의 내신 시험지를 다 모아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시험 범위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교과서 한 2과 정도? 3과 들어가는 학교도 거의 없어요. 거의 2과가 들어가는데 그럼 지문 개수는 몇 개냐? 100에서 150개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교과서 3과가 돼야 사실 100개 지문 넘어가고요. 거의 교과서 2개면 평균적으로 한 70지문에서 80지문 사이에 지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어휘 난이도도 쉽고 짧은 지문인데 거기다 지문 개수가 한 70개, 80개밖에 안 된다. 그럼 내가 한 달 동안 하루에 2지문, 3지문 외운다고 생각하고 그 2-3지문 외우는 거 하루에 30분 정도만 투자해도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중학교 때 외워서도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봐볼까요? 우리 중학교 교과서 얼마나 쉬운가? 자 봅시다.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지문 정도가 지금 쌤이 넣어놓은 한 페이지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몇 개가 나오냐?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지문이 들어있는 페이지가 평균적으로 6개 나온다. 몇 개요? 그럼 이거 한 과의 지문 개수 한 36개 정도겠지.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한번 더 봐볼까요? 하나, 둘, 여긴 조금 많아, 그치? 근데 여긴 또 없네, 그치? 그러니까 평균으로 6개라고 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 그럼 결국 우리 친구들이 외워야 될 지문 개수는 몇 개? 70개에서 80개. 여기서는 72개인데 거의 그 정도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변형도 없어. 전체적으로 지문의 어휘 난이도도 쉬워. 단어도 어렵지 않은 데다가 지문까지 짧아. 이러니까 외웠을 때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그럼 지금 나는 대체 왜 A닷 학원을 다니면서 고등학교 문법을 지금부터 배우는 고생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고등학교의 미래도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A닷에서 우리 학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 다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거 막 문법 강의 해주고 무슨 문법 포인트 찍어주고 필요 없어요. 왜? 뭐만 하면 되니까? 암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 중에 처음 들어온 친구들은 사실 이런 문법적인 걸 설명을 해주면 오래다닌 친구들은 이해하겠지만 처음 다니는 친구들은 보면서 뭔 소리지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친구들 반복적으로 쓰면서 외울 수 있게끔 한 과당 보면 몇 개가 있어. 자료가 그냥 막 수도 없이 있어. 10쌤 15가지 있는데 버전이 15가지 있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거의 17개야. 그러니까 17번 동안 교과서 36지문 쓴다. 못 외울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넘어갑시다. 우리가 뭘 볼 거냐? 그럼 고등학교, 진짜 궁금한 건 과연 고등학교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다를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고등학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왔던 것처럼 교과서 2과에서 3과가 들어가요. 근데 교과서 2과, 3과가
여러분이 중학교 때 해왔던 교과서 한과랑 고등학교의 교과서 한과는 사실 많이 달라요. 뒤에서 직접 보여줄게요. 거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 플러스로 부교재라고 해가지고 학교마다 정해놓은 우리 학교가 쓰는 문제집이 있어요.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각자 만들어 놓은 유인물 같은 게 시험범위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추가로 모의고사라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모의 수능,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대체 얼마나 많다는 거야? 잘 모르겠죠. 그래서 쌤이 이제 이 뒤에다가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 자료를 준비해놨는데, 예시는 우리 강서고등학교를 예시로 보여줄게요. 자, 우리 강서고등학교를 보게 되면, 자, 요렇게 시험 범위가 요만큼 해당이 되는데, 요것도 이제 그렇게 보면 얼만큼 맞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한번 직접 봐봅시다. 자, 봐봐요. 교과서를 똑같이 갖고 왔는데, 교과서의 한 페이지에 지문이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데, 보면 지문 길이가 조금 길죠. 근데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한과를 끝내면 지금 여기 마지막 마무리가 몇 개냐면 49번 지문에서 끝나요. 지문 길이가 긴데 49개야 한과에.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36개보다는 일단 13개가 많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이냐? 또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 끝나진 않네? 와, 여기 마지막에 보면 몇 번이라고 써있냐면, 쌤이 지금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63번인가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자 보자. 63에다가 49를 더해봐. 그냥 112개 막 이 정도네, 그치? 일단은 지금 교과서 2개만 합쳤는데 지문 개수가 거의 112개 정도인데, 아까 전에 교과서가 3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또 나와. 계속 나와 지금. 봐봐. 그럼 여기도 지금 마지막에 몇이라고 적혀있냐? 49라고 적혀있어. 그럼 112에다 49를 또 더하면 몇이야? 150, 160개네, 그치? 그럼 우리가 거의 교과서를 중학교 때로 치면 4과에서 한 5과 정도를 지금 외우고 있는데, 그게 딱 고등학교 올라왔더니 교과서 3과 분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냐? 아까 말했지만 뭐가 들어간다고? 부교재랑 모의고사. 그럼 부교재가 얼마나 들어가냐? 자, 다시 한번 또 켜봅시다. 하나,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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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간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원곡고 간 친구들도 이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요. 신길고, 단원고, 성도고 이 정도의 어떤 학교다, 능곡보다 이것보다 조금 적으니까 한숨 돌릴 수는 있는데 거의 비슷해. 근데 봐봐, 부교재만 봐도 엄청나게 많죠. 지금 셀 수도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끝이냐? 또 모의고사 들어간다 그랬지. 모의고사 띵띵띵띵띵 계속 나오지 또. 끝이 없어. 자, 봐봐. 여기까지가 이제 고등학교의 시험 범위예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영상에서 쌤이 보여줬던 거랑 중학교 PPT 보여줬던 거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지문 개수 얼마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강서고는 한 번 시험할 때 쌤이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지만 대략 한 400개에서 500개 조금 많아, 학년이 조금씩 올라가. 그럼 한 600지문, 600문장 정도를 거의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가 어림잡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제 문제는 이걸 다 외우고 싶어도 외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외울 수 있거든? 근데 외우려면 한 달 동안 다른 과목 다 포기하고 뭐만 해야 돼? 영어만 해야 돼.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만 할 건가요? 결국 국어서가 아까 쌤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왜 고등학교 시험은 또 어려울까?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시험 문제의 유형을 이번엔 비교를 해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 중학교 특징은 뭐였지? 변형 없이 그대로 출제된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자, 얘는 좀 쉬워요. 그나마 내가 여기 있는 내용 알면 아래에 있는 이 요약문이라는 것만 해석은 똑바로 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쌤 저는 구조랑 단어 같은 거 잘 몰라서 해석 못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이것조차 틀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여기 지금 빈칸 문제인데 이 빈칸 문제가 대박인 이유가 뭐냐면, 자 봐봐요. 뒤에 부분에서 보여줄게. 요게 지금 보면은 지금 쌤이 원문이 있는 파일이랑 조금 바뀌었는데, 원래는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지금 보면 decrease라고 나와 있어요. decrease.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감소, 줄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원래 원문의 파일을 보면 뭐라고 써냐면 리덕션이라고 적혀있어요. 리덕션이 뭐냐면
reduce, reduc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줄이다 감소하는 똑같은 단어를 여기 명사 형태로 바꾸면 reduction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 reduction이라는 단어가 뭘로 바뀌었어? decrease로 바뀐 거야. 그 무슨 말이냐?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부교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걸 꼼꼼히 외우고 거의 진짜 암기하다시피 숙지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놔도 내가 기본적인 어휘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났을 때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뒤에도 마찬가지. 뭐 어휘 문제 나오는데 뒤에 또 봐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너네가 사실 고등학교 왔을 때 가장 짜증나는 게 바로 이 서술형이라고 하는 애야. 근데 서술형은 어떤 게 문제냐? 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빈칸에 들어갈 애를 영작을 하래. 근데 내가 이걸 맞추는 방법이 첫 번째 하나 있죠. 뭐 하면 돼? 중학교 때처럼 토시 하나 틀리고 다 외우는 거.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600개 되는 걸 다 외우는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이 뭔지를 머릿속으로 일단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정말 잘한 거. 근데 내용이 떠올라도 결국은 이렇게 잘게 쪼개는 단어들을 다시 구조와 형태에 맞게끔 영작할 수 없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되는 거야? 틀려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 자그마치 배점이 몇 점이야? 6점이라고. 그럼 이거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야? 이런 영작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신텍스라는 걸 배워서 1에서 5형식의 구조를 배우고 구와 절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되는 이유인 거야. 그 하나 더 봐볼까? 똑같아. 여기는 심지어 뭐냐면 이번에 밑줄 친 거에 의미를 영작하래. 의미 영작은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의미라고 하는 걸 내가 잡아서 내용에서 잡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로 너무 잘하는 건데 잡고 있어도 이게 이것보다 어려운 이유는 얘는 심지어 그 어디에서도 시험 범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와 있는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의 내용이 뭐구나라고 내 머릿속에서 한글로 떠올린 걸 그 다음 여기 있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가지고 영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다 영작을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형식에 맞게끔 문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이랑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비슷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뭐를 하냐? 교환도 당연한 거죠. 학원은 우리 학교별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준비해줘야지. 그리고 내신 강의 이미 교과서와 부교재와 모의고사에 관련된 강의가 다 촬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어려울까봐 우리가 분원 자체적으로 학교별로 유형을 분석해서 그거에 맞는 추가 내신 자료를 우리는 조교들이랑 쌤들이 다 만들어. 그리고 너네가 시험 들어가기 전날 선물로 뭘 주냐면 미니북이라는 걸 줘서 너네가 학교 들어갈 때 시험 보면 이따만 그럼 다 갖고 가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이 미니북 안에 내용과 중요 서술형 포인트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거인데 그것만 갖고 가면서 보면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학교들 중에 이제 우리가 인원수가 가장 많은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현장에서 한 번 더 강의를 하는데 이거는 내신 강의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핵심적으로 잡아가야 되는 것들에 맞춰가지고 현장 강의를 또 진행을 해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학원에 모의고사 내신 영어 시험 보기 전날에 와서 직접 모의고사라는 걸 푸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선생님들이 새벽 한 거의 3시, 4시? 진짜 오래 하면 6시까지 우리가 그 전에 시험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유형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걸 똑같이 만들어서 내.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가장 웃긴 게 뭐냐면 그 다음날 갔을 때 진짜 똑같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에 진짜 엄청 또 해주세요 하는 말 정말 많이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준비들을 해주지만 쌤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다? 비내신 기간이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비내신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는 시험 끝나잖아. 그럼 그냥 한 달 동안 놀아도 돼. 왜? 어차피 그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뭐만 있으면 되냐면 너가 3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노력만 할 수 있으면 실력이 없어도 내가 단어를 몰라도 문법 구조라는 걸 볼 줄 몰라도 점수가 나와요. 왜? 암기가 가능하니까. 근데 아까도 보여줬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은 암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불가능한데 일단은 내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지문들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법이 2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하나? 해설지를 옆에 끼고 사는 거야. 모르는 게 나올 때마다 계속 해설지를 들여다봐.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 안 걸려? 오래 걸려. 근데 아까도 말했죠. 국어 수학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영어를 빨리 준비해서 점수를 확보해놓고 국어 수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시간이 있어 없어? 너무 아깝지. 그러니까 시간 단축을 해서 내가 스스로 해석을 하면서 빠르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결국은 단어. 그리고 1에서 5형식과 구어절이라는 구조와 형식. 이런 문법적인 개념 두 개를 잡아야 내가 직독직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서술형.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결국은 영작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문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딱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중간고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을 할 거야.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되는지 확인을 할 거야. 근데 그걸 확인만 해놓고 다시 그 다음번 내신 전까지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 그거를 위해 가지고 내가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 시험에도 내 그전과 똑같은 실력으로 다음 내신을 맞이한다. 점수가 오를 가능성 냉정하게 말해서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을 상담할 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막 올라온 친구들을 면담을 할 때 이미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는 또는 기타 뒤늦게 이제 공부를 시작해보겠다고 고등학교에서 한 2학년, 3학년 때쯤 들어온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신이 끝난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 끝나고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매번 해. 매번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걸 이해하면서도 주변의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냐? 결국 같이 놀고 싶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내신 끝난 이후에 공부에 소홀해지고 그럼 그 다음번 내신을 봤을 때 또 좌절하고 이 모습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이 예비 고1 또는 이제 예비 중3 이하일 텐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장 중2, 중3의 시험을 잘 보고 있다고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하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결국은 미리 준비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내가 미리 준비하고 싶었으나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우리 학원에서 고3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단어와 문법을 다 못 끝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계속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다만 선생님 말한 것처럼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요한 시기는 언제다? 내신 기간뿐만 아니라 비내신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내신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세분화해 놓고 학생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고 하면 다 너무 벅차니까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내가 내신을 잘 보고 싶다. 무조건 첫 번째 이 신텍스 에센셜 조금만 더 내가 1등급을 굳히고 싶다. 고문 끝 여기까지만 끝내세요 우리 친구들. 고문 끝까지만 끝내면 내신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이 뒤에 보면 단어 있죠 단어라고 하는 우리 고등학교 단어책 1에서 80강까지 여기까지만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능까지 끝내고 싶다? 그럼 그 뒤에 이제 커리큘럼 있지만 이거 당장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 수능이라고 하는 거에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아직 너무 먼 얘기 같아서 쌤이 지금 얘기하면 더 듣기 싫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쌤이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쌤이 이제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예비 고1 또는 그 이하의 16살 이하 중3 이하 친구들일 텐데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 에센셜을 이미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커리큘럼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선생님이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뭐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최대한 가능한 한 단어와 문법 이 두 개를 많이 끝내놓고 가는 게 앞으로 우리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친구들의 내신 시험에 있어가지고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지? 다른 친구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가 정답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그 행동이 맞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결국 우는 사람은 누구냐? 걔네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하는데 꼭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촬영했고 미리 미래를 여러분한테 닥칠 미래를 보여줬으니 남들이 얻지 못하는 정보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만 얻고 있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가 올
21년 한 해는 작년보다 좀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더 놀 땐 열심히 놀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좀 더 열심히 미리 준비해놔야겠다 라는 마음을 꼭 끝날 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너무 오늘 영상 보느라 고생했고 또 우리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납시다. 고생했어요.